이거 춤도 여러분 다 아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 투. 그는 나의 친구야. 비오는 날에 차림해줘.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When I go, shine sun. When I go, don't away. 평생 너와 함께하리라. 야,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요 영상도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건데, 아마 앞선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임영웅 님이 부산에 등장을 한 거죠. 바로 부산 CGV에 등장하여서 서면 CGV라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 잠깐 볼까요? 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서면에 임영웅 님이 등장을 하니까 많은 분들의 그냥 환호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겠지만 임영웅 님이 현장에서 같이 춤도 추고 댄스도 하고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임영웅 님이 이 부산 CGV에 기습 등장을 해가지고 그냥 잠깐 인사하고 간 것이 아니라 춤도 추고 이벤트도 하고 급기야 선물도 전달하는 그런 현장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임영웅님 이렇게 보면은 다 같이 영웅시대 분들과 인사를 하고 영웅시대 분들 막 환호하고 난리 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번 용산 CGV에서도 임영웅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레어 했었는데 요번 부산 같은 경우는 또 부산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이 등장한 이 모습들이요, 각종 인터넷에 영상들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시봉 상영회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영화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 끝나고도 한 번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후문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영상들이 막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뒤로. 야, 그만. 자, 지금 영상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자, 임영웅 님이 인사도 하고 가셨는데 요렇게 극장 안에서만 임영웅 님이 그냥 잠깐 마이크 잡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인사도 하고 그야말로 참 뜨거운 현장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장면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임영웅 님이 이렇게 탁 등장을 하잖아요. 소리는 좀 끄겠습니다. 착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인사하면서부터 나오는 모습들, 이미 영웅시대 분들이 이 밖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에 임영웅 님이 경호원분들이 막 가리는데도 방금 보셨죠? 어떻게든 인사를 하면서 현장을 찾아주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환영하고자 요런 모습을 탁 보이는 장면이 보이고, 밖에 보이세요? 와,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서면 CGV 밖에, 건물 밖에 이렇게 밀집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정보가 빠르게 전달이 돼가지고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잔뜩 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이 영상 제가 앞에 보여드렸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뒤로 해가지고 원래 정면으로 가지 못하고 뒤쪽으로 돌아서 임영웅 님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 임영웅님의 차량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참 대단한 게 경호원분들이 많이 막고는 있었는데 임영웅님은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든 현장에 온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소통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다시 밖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려는 모습들. 이 경호원분들은 최대한 저지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까지 튀어나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데 사실 요거는 경호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하지 않나 싶고 임영웅님 그럼에도 사방팔방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인사해주고 앞에 오신 분들에게도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경호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해요. 유명하죠. 보통 아이돌들 경호원들 보면요 막 밀쳐버립니다. 그래서 막 밀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웅시대 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임영웅님과 함께 오랜 시간 일하는 경호원분들이라 그런지 그런 거친 모습이 없습니다. 최대한 어머님들께 하듯이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임영웅님 창문도 싹 내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께 인사하는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플랜카드 보여주고 하는데 임영웅님 위험하니까 뒤로 이렇게 빠져달라. 참 여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아이돌들은요 이런 장면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막 짜증을 내고 창문 올려버리고 소통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임영웅님은 역시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인사해주고 창문 올라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노래하는 장면. 야, 이거 굉장히 즉흥적이었는데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떼창을 하면서 이렇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고 용산 CGV에 오셨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 부럽다, 축하드린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었던 영시봉 상영회에 임영웅님이 혹여나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게 또 임영웅이 부산에 가서 또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보여준 것 같고 보면 이렇게 율동을 다 같이 하고 거의 뭐 콘서트장 아닙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용산 CGV에서 몰래 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때는 임영웅님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모습이지만 뭐 부산 영웅시대 분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막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고 아마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행복한 임영웅님과 행복한 영웅시대 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서울에서 부산 요즘 KTX 발달됐다고 해도 상당히 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가기에는 가장 먼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역시나 영시봉 상영회 때 예고 없이 탁 등장을 해가지고 임영웅님이 감동을 주는 이런 모습들 그야말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자, 이 뜨거운 상황을 이어가서 좀 말씀드려보면 삼시세끼 메인 예고편 하이라이트 장면에 탁 등장을 했죠. 임영웅님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적응해버리는 헤헤헤 라고 웃으면서 임영웅님의 차승원 씨와 유해진 씨와의 오붓한 시간이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이 딱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어색할 법도 한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여기 보면 뭐 여배우 중에 거의 탑 클래스죠? 이 김고은 씨가 또 함께 탁 등장을 해가지고 장면을 채우고 있는 모습들. 게스트로 등장했지만 그 임팩트와 뭐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시청률의 파워는요. 뭐 사실 앞서 뭉쳐야 찬다에서 보여줬다시피 아마 어마무시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10주년을 맞이한 삼시세끼답게 그만큼 묵직한 게스트를 초대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우리 임영웅님이 또 함께 자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방송가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충분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의 브랜드 평판 순위는 2위로서 탑3 안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게 불과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면 티켓값이 비싸서 영화계가요 줄줄이 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망해가는데 이게 어디 뭐 영화 분야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줄 폐업이 쏟아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망하네 마네 이런 말들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화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임영웅님 보십시오. 뭐라 돼 있습니까? 임영웅 불과 하루 만에 14억이라는 초대박 매출을 터뜨렸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무비가 개봉됐지 않습니까? 개봉 당일 매출액 1위를 찍으면서 하루 만에 14억 원이라는, 와, 진짜 역대급입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을 임영웅님이 만들었는데 이게 왜 첫날부터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관객 수로 따졌을 때 이 에일리언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6만 3천 명으로 지금 1위인데 정말 인기 많거든요.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그보다 적은 4만 9천여 명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요 44.3%에 달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임영웅님은 관객 수가 에일리언보다 10,000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 매출액은요 14억 2천만 원대 4억 9천만 원.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1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팬심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좀 보세요. 자, 두 번째, 임영웅 극장가도 점령했다. 개봉 이틀 만에 누적 매출액 21억 원 돌파. 와, 이제는 첫날에 14억, 이틀째가 되면서 21억을 돌파했고요. 또 더 초대박인 거, 임영웅 콘서트만 대박이 났다고 30억 매출이 또 터졌다. 이제는 8월 31일 기준으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가 30억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어마무시합니다. 사전 예매 매출로만 30억을 기록한 임영웅님의 이 영화 파워. 사실 예전에 개봉했었던 영화 파워도 역대급 기록을 세웠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영화 한 편에 35,000원? 비싸도 최애, 내가 최고로 애정하는 일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찐팬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최애 영화, 팬덤 영화는요 과거 잭스키스, H.O.T. 그리고 이 영화의 시초는 바로 영국 밴드인 핑크 플로이드의 공연 실황 영화가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H.O.T, 잭스키스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엄청난 기록을 방탄소년단이 이어받았던 거죠. 와, 그런데 이 4050을 강타한 트로트 콘서트, 이 역대급 슈퍼파워,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의 콘서트 기록이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이 매출 티켓팅 파워가 얼마나 엄청나다라는 겁니까? 그러니 이 영화계에서는요,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한다라는 소문이 돌 때부터 이미 와, 또 수십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고도 남겠구나, 또 대박 나겠구나, 이런 말이 당연스레 쏟아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우영 감독인데 임영웅 영화 부담감이 컸지만 이걸 또 임영웅으로 극복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번 팬덤 영화, 약 회원수만 20만 명이 넘는 가수 임영웅, 최근 임영웅의 행보는 그야말로 신드롬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음에도 그마저도 좌석이 부족하여 호남 평야에서 열어달라고 했던 콘서트. 자, 이번 영화를 만든 조우영 감독은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흥행 비결은 오로지 임영웅과 팬덤 영웅시대와의 관계 때문이다. 임영웅은 영웅시대가 지금의 임영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영웅시대야말로 그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보니 나의 가수, 나의 임영웅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알다시피 개봉 전부터 일반 상업 영화들을 제치고 실시간 예매율 1위, 사전 예매 관객만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존 I'm Hero 더 파이널의 최종 관객 수가 25만 명이었는데 사전 예매 관객대만 이미 기존 기록의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임영웅을 뛰어넘는 건 임영웅이다라는 거죠. 이번 영화를 제작한 감독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 영웅 시대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콘서트에 못 오셨던 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 그때의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임영웅님의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죠? 특히 이번 임영웅님의 숨겨진 매력을 또 삶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설정이 됐고, 그를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나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임영웅을 좋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컸다. 이분도 웅며들게 된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처음 임영웅을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팬덤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객들도 유치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경쟁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한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때로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께 경험시켜 드리려고 했다. 힘들 때마다 이겨내를 외치고 비가 오면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는 임영웅의 긍정 에너지가 이번 영화를 통해 많은 분께 전달되어 각자의 삶에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인 거죠. 근데 이 영향력이 영화에서만 끝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삼시세끼. 알다시피 이번 촬영지가 강원도 평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메인 예고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임영웅님이 게스트로 출연한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나서 이 삼시세끼 6편이죠. 시즌 6편이 9월 20일부터 첫 방송을 공표했습니다. 이 유해진 씨와 차승원 씨의 두 사람의 모습을 주로 담으면서 뭐 김고은, 임영웅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이들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님의 방송편이 너무 궁금할 텐데요. 자, 삼시세끼 수다도 떨고 마늘도 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을 만든 나영석 PD는요. 우리 회사가 돈이 말라서 이번 삼시세끼는 정말 잘 돼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번 삼시세끼 특별편 이거 규모를 좀 줄여서 가볍게 촬영하려고 했다. 장소도 원래는 한 곳에서만 쭉 있었는데 옮겨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임영웅 편을 제작하게 된 이유도 이번에야말로 회사의 경영난을 한번 임영웅 파워로 극복해보자 라는 계산이 충분히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베일을 벗었습니다. 삼시세끼 차승원, 유해진 아유 참 답답하네. 구박도 웃긴 10년차 밥친 바이브 예고편이 막 공개가 됐죠. 10년째 같이 밥 먹는 중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티격태격 하는 이 기념편이 기대를 모았는데요. 30일 날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티저 영상 말고 메인 예고편이 궁금해 라고 하셨을 거예요. 자, 이 메인 예고편에 담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됐습니다. 31일 날 임영웅도 마늘 깠다. 삼시세끼? 아유, 거기에선 임영웅도 서열 3이다. 이렇게 웃기게 얘기하면서 영웅이가 근 이틀 정도 지나면서 한 게 많다. 영웅이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프로그램이 없지 않냐. 그런 임영웅이 자고 먹고 수다 떨고 마늘도 까고 이런 게 없지 않았냐.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게 되실 것이다.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분들이라면 그 이상의 컨텐츠는 없지 않을까? 라고 언급했습니다. 마늘도 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을 게스트가 삼시세끼로 넘어오는 순간 그 원래 세상에서 했었던 그들의 직업, 명성 싹 없어진다. 그 순간부터
게스트는 서열 3이다. 유해진 씨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나? 너 이제 손님 아니야. 라고 말했던 이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메인 예고편에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임영웅님의 축구 실력, 축구에 대한 열정,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축구 열정이 영웅시대마저 감동시켰고, 혹자들은 가수 임영웅도 좋지만 축구 선수 임영웅도 너무나 좋다. 임영웅은 축구 선수를 했어도 스타가 됐을 운명이다.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번 뭉쳐야 찬다에 정말 많은 현직 선수들, 안정환 선수, 김남일 선수, 레전드 선수들도 함께 하면서 시청률이 미쳐버렸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에 미쳐버림. 자, 아시다시피 첫 회 방송자부터 4.4%로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직전 방송하고 비교하면 거의 4배에 달하는, 정확하게는 3점 몇 배 되겠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회차 때도 4.5%대를 유지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방송 대비 4.4%, 4.5%, 거의 3% 가까이 폭등을 했다. 지금 두 자릿수까지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임영웅님의 이 한 명의 영향력이 이 JTBC의 정말 장수 방송이죠. 뭉쳐야 찬다를 이렇게까지 뒤집어 놓는다. 언론사가 난리 났죠. 뭉쳐야 찬다 3 시청률도 웃었다. 임영웅 시청률 치트키를 쓴 뭉찬 3 또 상승했다. 모든 언론사가 임영웅님의 시청률에 극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영향력도 난리 납니다. 가히 임영웅 이펙트. 뭘 해도 다 되는 미친 파급력이다. 1%대에서 3%대 시청률로 고전을 겪고 있었던 뭉쳐야 찬다 3가 임영웅이 출연하자마자 4%대를 돌파했다. 그야말로 뭘 해도 다 된다라는 미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임영웅이가 함께 촬영했던 많은 인플루언서들, 운동선수들, 인스타그램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이십니까? 임영웅님과 함께 촬영하고 함께 했던 이 현장의 모습을 전부 다 사진에 올리기에 거기에 또 감명 깊은 이야기까지 쏟아졌는데, 축구까지 잘하면 임영웅, 뭉쳐야 찬다 3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이 홍범석 씨가 사실 알다시피 굉장히 특수부대 출신에다가 또 많은 방송 프로그램 넷플릭스에 등장하면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탁 이두근을 잡고 신나는 모습, 아이와 같은 모습, 이렇게 부익자까지 참 두 사람 다 훈훈한 모습을 제대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SNS에 많은 유명인들이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모습을 쏟아내고 있어요. 뭉쳐야 찬다를 함께 촬영했던 많은 연예인들, 방송인들이 앞다투어서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모습들을 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번엔 최종우 씨입니다. 자, 이 최종우 씨 올린 사진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일단 감상평이 임영웅 형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리턴즈 FC와의 경기였다. 많이 배우고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건행 인사까지 해버리는 모습. 지금 이 건행 전염률이 엄청납니다. 전염률, 어감이 안 좋으니까 전파율이라고 할게요. 전파율이 미쳤습니다. 임영웅님이 가운데에 탁 위치를 했고, 축구 경기의 활약뿐만이 아니라 이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유명인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함께 즐기는 모습, 임영웅님의 예전 사진 모습도 함께 보면서 이때 모습 봤었다, 막 이런 얘기를 서로 막 주고받지 않습니까? 트로트 가수일 때부터도 자신은 임영웅의 팬이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까지 자신의 SNS에 다 공개를 해놨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가 원래 트롯으로 시작을 해서 중장년층 분들의 스타라고 이야기됐지만, 최근 용산 CGV를 들었다 놨다 했죠. 저도 그때 사실 임영웅님의 라이브 때 들어가서 채팅도 남겼지만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소식은 올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임영웅님을 향한 응원의 마음은 변치 않고 있다. 몰래 가서 영화도 보고 오는 그런 행보들, 굳이 제가 티를 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영웅님의 행보는 눈부신 건 변함이 없다.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엔 정대진, 피트니스 선수이자 전속 모델이죠. 보니까 또 임영웅님과 함께 했던 모습이 이렇게 탁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다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해요. 함께 해서 영광이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말을 누구에게 많이 합니까? 정말 엄청나게 유명하고 유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존경심이 담겨질 때 보통 사람들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쏟아내죠. 임영웅 님이 지금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에게 그런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그게 팬으로서 너무나 좀 뿌듯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임영웅 님과 너나 할 것 없이 사진을 찍어가며 행복한 모습. 그리고 이 자리가 아마 아시겠지만 뭉쳐야 찬다 회식 자리였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회식 자리의 모습들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임남규 선수죠. 함께 임영웅님과 또 이번 뭉쳐야 찬다 촬영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게 완벽한 줄 알고 있었지만 축구까지 완벽하신 임희호로 나중에 알고 보니 살면서 만나기 힘든 예천 임씨였다. 예천 임씨. 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 건행 인사 역시나 전파가 엄청나죠? V자도 하고. 자, 요런 모습들 임영웅 님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엔터테이너라고 하잖아요. 만능 엔터테이너.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이제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안티 팬들, 혹자들은 임영웅 가수 예능 방송도 출연 못하지 않냐, 출연 안 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출연하면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슈퍼파워가 아닌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회식 자리, 그게 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안정환 선수도 있고 김남일 선수도 있는 이 회식 자리. 그러면서 화끈하게 이렇게 다들 회식 자리에서 주문도 하고 122만 9천 원이 나오는 이 리얼한 회식 장면. 임영웅 님이 함께 이 선수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사람이 소탈하고, 왜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가수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한 명의 축구 선수로서, 한 명의 동료로서 바라보는지 이해가 되고, 또 구단주이지 않습니까? 이 구단주로서 추대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리더십마저도 출중하지 않나. 많은 가수들이 그룹 지어 나오거나 또 2인 활동, 3인 활동을 하는데, 임영웅 님이 처음에 솔로로서 가수 활동을 했던 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트롯 가수에 입문하면서부터였죠. 참 혼자 쓸쓸하고 외로웠겠지만 그만큼 혼자 해온, 스스로 거쳐온 시간들이 탄탄했기 때문에 축구를 해도 구단주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임영웅 님이 이제는 기성용 선수와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까지 10월 12일 날 개최를 확정지었고,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에 기부하기로 또 결정했지 않습니까? 야, 임영웅 님의 행보가 정말 너무나 눈부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는 임영웅 님이 누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까? 차승원 배우와 나영석 PD와 함께 삼시세끼 촬영을 했잖아요. 이게 또 이제 방영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타이틀만 봐도 차승원 배우가 인터뷰한 내용에 임영웅은 100점 만점이다. 그러고 또 그 다음 걸 보면 임영웅의 삼시세끼 측에서 더 있다가라고 했다. 너무나 괜찮은 친구다. 자, 이 풀 인터뷰 내용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임영웅 님에 대한 얘기만 탁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 손호준 배우의 빈자리를 가수 임영웅이 든든하게 채웠다. 실제로 겪은 임영웅은 어땠을까? 차승원은 영웅이는 아주 잘하고 갔다. 엄청나게 담백한 친구더라. 뭘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진짜 너무나 좋았다. 호준이한테도 그랬듯이 영웅이에게도 난 너가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극찬을 보냈습니다. 영웅이가 예정된 촬영일보다 하루 일찍 와서 우리가 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 우리가 알아보면 쓱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서 슬쩍 보고 갔다고 했다. 임영웅의 열정 넘치는 자세를 전했고요. 삼시세끼 임영웅 역시 쓱 하고 녹아들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유해진도 저도 게스트 만족도라는 것이 있다. 근데 임영웅은 그 만족도가 거의 100점 만점이었다.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영웅시대 팬클럽의 폭발적인 반응을 몸소 체험했는데 되게 웃겼던 게 얼마 전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저 멀리서 누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 동네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 세 분이서 저희 영웅시대예요. 우리 영웅이 어땠어요? 라고 물으셨다. 제가 아주 잘하고 왔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동네 정육점 사장님의 어머님도 영웅시대라고 하시고 팬들이 정말 많더라. 임영웅을 겪어보니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음식 손이 작다라는 이미지에 팬들 사이에 임영웅의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서 정말 임영웅님과 함께 호흡을 잘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차승원 배우가 정말 소탈하게 쏟아냈습니다. 그 와중에 PD인 나영석 PD는 삼시세끼에 합류 못한 손호준 씨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또 8월 20일 날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요번 컨셉 자체가 원래 셋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들끼리 생각한 컨셉이 오랜만에 만난 차승원 씨와 유해진 배우가 1대1로 소통하고 미우나 고우나 서로를 아웅다웅하는 것이 재밌어 보일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호준이가 나오면 안 되네 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다. 손호준 배우는 좀 섭섭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두 분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니 잘 됐다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아마 다음 시즌에도 손호준 배우가 함께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님이 게스트로 출연을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영석 PD가 임영웅 님의 지금 이 뭉쳐야 찬다 슈퍼 영향력, 슈퍼 시청률을 보고 이거 뭐 흥행 보증 수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영웅 님의 이 활약은요. 감히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가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방송 중에 하나, 바로 나영석표 예능인 아시다시피 뭐죠? 맞습니다. 삼시세끼. 아마 요거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삼시세끼. 자, 근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식상하다, 편안하다 논란에도 나영석표 예능 CJ ENM 주가를 하드캐리 할 수 있을까? 자,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항상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배우들만 출연하는 예능을 그만 보고 싶다. 틀어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나영석표 예능의 묘미다. 자, 굉장히 양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영석표 예능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좀 뻔한 예능이다라는 반응과 아니다, 편안해서 좋다라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정작 서진인의 2 이 예능방송 공개되고 나자 회차를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이목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명 나영석 사단이죠. 언니네 산지직송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런 CJENM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하나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CJ ENM 입장에서요, 2분기 매출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TV 광고, 뭐 여러 가지 영업이익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영화 드라마가 전분기 대비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음악은 주요 아티스트의 음반 판매 호조와 특히 임영웅 상암 콘서트 등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131억 원을 발생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임영웅님의 콘서트 파워가 이 CJ ENM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의 막강한 이윤을 가져다 준다. 가져다 주고 있고 앞으로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이익만 131억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CJ ENM에서 놓치고 싶겠습니까? 더불어서 더 놀라운 건 오히려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 영화, 드라마, 다양한 형태의
음악 자체가 아티스트들의 컴백 그리고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대행을 해준 업무 성과로 매출액이 1320억 원, 영업이익이 무려 142억 원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CJ ENM에서 임영웅이란 가수 한 명에게 거는 기대와 엄청난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임영웅과 뉴진스의 힘인가 대중음악 티켓 판매액에서 뮤지컬마저 제쳐버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티켓 판매액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대중음악 분야가 바로 뮤지컬 분야였는데 이제는 이 대중음악이 아예 뮤지컬을 제쳐버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임영웅, 뉴진스 1만석 이상의 대형 공연의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티켓 판매액이 증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이 공연계에서도 얼마나 막강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이것뿐입니까? 상반기 티켓 판매액이 대중음악을 더욱더 빛내면서 뮤지컬 분야를 압도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임영웅 콘서트가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세요? 올 상반기 대중음악 공연의 티켓 판매액이 4년간 계속하여 1위를 이어오고 있었던 뮤지컬을 뛰어넘어 판매액이 가장 높은 공연은 바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였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공연 중에 하나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I'm Hero The Stadium 공연이 됐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영웅시대 분들도 정말 많이 본 공연이지만 이제는 영웅시대만이 보는 콘서트가 아니죠. 일반 국민분들, 수많은 대중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 실황, 영화 흥행 기록 바꿀 2가지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콘서트가 영화 개봉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엄청난 영화 흥행,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임영웅님의 이 무비도 워낙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거 뭐 흥행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임영웅 광고 한 편 계약금 50억 원이 유출됐다. 박진영이 결국 결단했다. 아이돌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썸네일 내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임영웅님의 광고 한 편 계약금 50억 원이 어딘가로 유출이 됐다. 그리고 JYP의 박진영 대표가 아이돌에게 긴급 지시까지 내렸다. 굉장히 뭔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건데 우선 그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임영웅님의 영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기사에 보면 임영웅 자신이 세운 기록을 넘어서게 될까? 역대 공연 실황, 영화 흥행 1위 기록이 유력하다. 바로 8월 28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는요 2024년 상반기 최고 흥행 공연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을 누르고 공연계에서 압도적인 영업이익, 순이익만 131억 원이 넘어가는 초대박을 친 콘서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화화한다는 거예요. 역대 공연 실황 영화 1위가 또 임영웅님의 전작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임영웅을 넘을 수 있는 건 임영웅만이 가능하다. I'm Hero The Final 전국 매출 금액 보세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60억 원이 넘는 전국 매출을 달성한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영화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여기에는 뭐 방탄소년단, 미스터트롯, 뭐 김호중, 영탁님 뭐 정말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임영웅님의 전국 매출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위하고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도대체 광고 한 편 계약금 50억 유출은 또 무슨 말일까? 자, 살펴보니까 임영웅님이 실제로 8월에도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결과죠. 근데 제가 찾아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하나금융 지주에 대한 이 브랜드 모델 여기에 관련된 기사 내용 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손흥민에 이어 올해는 가수 임영웅을 새 광고 모델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스타를 떠올리면 해당 금융지주가 생각나게 하는 만큼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어떤 스타를 광고 모델로 선정했느냐가 관심을 받는다. 손흥민, 임영웅 등 정상급 스타들의 모델료는 무려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가짜 뉴스 되겠습니다. 계약금 50억 유출 뭐 이런 거 없고요. 박진영이 아이돌에게 이것 때문에 뭘 긴급 지시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웃프죠. 웃기고 슬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